예, 그러나 프로이트의 제자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프로이트는 모든 노이로제는 이 마음속에 견딜 수 없는 충동과 이것을 방어하는 것이 싸우기 때문에 오고, 모든 노이로제 증상은 불안이라고 그랬습니다. 불안이 노이로제의 시다. 그러니까 노이로제나 정신병의 원인은 불안에 있다. 이렇게 보았는데, 차차 후학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불안도 중요하지만은 불안보다 더 중요한 것이 나타난다는 걸 알게 되는데, 그게 바로 증오감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살다가 보면 좌절감이 많이 오는데, 좌절감이 오면은 공격 심리가 온다는 것이고, 다시 말하자면 증오감이 일어난다 하는 학설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처음에 프로이트는 마음속에 불안이 노이로제의 원인이라고 보았는데, 프로이트의 후학들은 불안이 문제가 아니고 좌절감과 증오감에서 오는 그런 공격 심리가 노이로제의 원인이라는 걸 점차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프로이트 때만 해도 처음에는 안 그랬는데, 서양도 전쟁이 일어나기 시작했죠. 전쟁이 언제 일어났나요? 1차 대전이 1914년에서 언제까지 했죠? 1918년까지 전쟁이 일어난 게 1차 대전이고, 전에도 얘기했지만은 1차 대전이 끝난 거는 1918년 언제 끝났나요? 11월 11일 오전 11시에 끝났습니다. 아주 외우기 좋아요. 1918년 11월 11일 오전 11시에 전쟁이 끝났는데, 프로이트도 이 전쟁 때문에 아들이 하나 갔다가 죽었어요. 죽었는데, 어쨌든 서양에 전쟁이 일어나고 이러니까 처음에는 프로이트는 불안이 모든 병의 원인이다 이래 보았는데, 차차 불안보다도 사람들 사이에 증오감, 미워하는 것이 병의 원인이다 하는 것을 점차 느끼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증오감이 병의 원인을 주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1939년에 돌라드라는 학자가 있어요. 돌라드와 밀러. 한번 따라해 주시면, 돌라드, 밀러. 이 사람들이 노이로제가 되는 거는 불안도 오겠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그런 남을 미워하는 공격성, 즉 증오감에서 온다 하는 것을 주장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돌라드하고 밀러가 왜 공격성과 증오감이 오는가? 여러분도 증오감을 경험하시죠? 경험 한 번 손들어 보면. 물론 그래서 왜 증오감이 오냐 하니까 돌라드와 밀러가 발견한 거는 증오감이 오기 전에 반드시 좌절감이 오더라 하는 걸 발견했어요. 이 굉장히 중요한 공헌입니다. 좌절감, frustration. 한번 따라 읽어보시면 좌절감, frustration.
그래서 뭘 하려고 하다가 뜻대로 안 되면은 좌절감이 오는데 좌절감이 온 다음에는 반드시 증오감이 올라오더라 하는 걸 돌라도와 밀러가 이 얘기를 해서 굉장히 큰 공헌을 한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누구나 바라는 게 있죠. 있나요, 없나요? 있죠. 원하는 것은 사람에 따라 다 다른데 원하는 것이 안 될 적에 좌절감이 오는 것입니다. 바라는 것이 안 될 적에 좌절감은 온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돌라도와 밀러의 공헌은 인간의 증오감은 자기가 원하는 것이 안 될 적에 좌절감이 오고 좌절감이 오면 반드시 공격 심리, 즉 남을 미워하는 심리가 온다 하는 주장을 하게 된 것입니다. 물론 돌라도와 밀러도 관찰해서 했겠습니다마는 돌라도와 밀러가 이런 주장을 하게 된 뒷받침이 된 것은 역시 1924년에 칼 아브라함이 제공한 것이라고 볼 수 있어요. 칼 아브라함. 한번 따라 읽어보시면 칼 아브라함. 이 성경에 나오는 아브라함이 아니라 칼 아브라함은 정신과 의사인데 프로이트의 제자였습니다. 프로이트 제자고 프로이트 늘 따라다니고 했는데 칼 아브라함은 프로이트 선생이 아까 말한 모든 인간은 뭘 느낀다고 그랬나요? 인간은 각 단계마다 뭘 느낀다고 그랬나요? 예? 모든 단계에 성욕을 느낀다 그랬죠? 그렇죠? 그래서 구강기, 항문기, 난근기라 그랬는데 마침 아브라함이 제자로 쓰다다니다 보니까 1차 대전도 나고 사람들이 서로 미워하고 또 환자도 증오감을 많이 나타나는 걸 관찰했는데 아브라함이 자세히 보니까 구강기, 항문기, 난근기는 성욕을 느끼는 것이라고 선생이 말했지만은 자기가 보니까 이 사이에도 증오감이 오더라 이거지. 이 사이에. 구강기에 입으로 빨 때는 기분이 좋은데 이가 나기 시작하죠. 이. 그렇죠? 이가 언제 나나요? 예? 6개월 지나면 이가 나죠. 이가 나는데 이가 나게 될 무렵에 만약에 어린 아이 유아가 젖이 안 나온다 할 때는 어떻게 하나요? 예? 젖을 깨물게 되죠. 깨물기를 한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프로이트를 따라다니다가 관찰해 보니까 이가 나고 나서는 자기가 화가 날 적에 젖을 깨물더라 하는 것을 관찰했어요. 그리고 이걸 갖다가 구강가학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구강가학, 가학이다. 그러니까 오랄 세디즘이라 구강가학이라는 말을 했던 거죠. 한번 같이 따라 읽어보시면 구강가학, 오랄 세디즘. 그러니까 유아가 이가 나기 시작하면 젖을 깨물고 어머니를 깜짝 놀라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는 어머니를 공격함으로 해서 쾌감을 느끼는 이런 게인데 이때 증오감이 벌써 나타나더라고 아브라함은 말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또 학문기에도 또 보니까 순순히 변을 보는 게 아니고 어머니가 내가 개 모임에 가야 되기 때문에 변을 봐라 하면 변을 대부분 아이들은 변을 보죠.
그러나 이때 어떤 아이들은 어떻게 합니까? 예? 이런 애들은 변을 어머니는 보라 하고 자기는 안 봐요, 변을. 변을 안 본다. 그래서 변을 가지고 반항하는 것입니다. 변을 가지고 어머니에 대해서 반항을 하는데, 어머니는 변을 봐라. 애는 죽어도 안 본다. 그 변비증이 오는 거죠. 그렇죠? 변비증을 봤다가 또 나중에 한참 계모임 하고 있으면 그때선 또 어떻게 합니까? 설사를 해가지고 사람들을 망신시키고 이래 하죠. 그 변을 가지고 공격을 하는 걸 학문 공격이라 합니다. 학문기 공격. 학문기 가학이라고. 다시 말하면 에이날 세디즘이라 그래요. 에이날 세디즘. 한번 따라 읽어보시면 학문기 가학. 학문기 가학. 에이날 세디즘. 그러니까 유아는 아무 힘이 없는 애지만은 처음에는 일을 가지고 어머니를 괴롭혔다가 그 다음에는 학문을 가지고 또 괴롭히네. 학문을 가지고. 그렇죠? 학문을 가지고 어머니가 변 보라 하면 안 보고 또 한참 어머니가 다른 일 하고 계시면 설사를 해버리고. 그렇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어릴 때부터 사람들은 징후감이 있고 복수를 하는갑다 하는 학설을 냈던 것입니다. 이게 아브라함의 아주 천재적인 또 발견이라고 봐야 돼요. 아브라함이 헝가리 사람인데 프로이트 밑에 제자 중에 헝가리 사람들이 들어 있어요. 헝가리 사람들은 내가 가보니까 우리 한국하고 비슷합니다. 머리도 검고 그 가보니까 음식도 우리나라 뭐 된장 비슷한 거 이런 것도 있고 이래요. 헝가리가. 옛날에 뭐 도양 사람이 그 많이 갔더라고 그래요. 헝가리 사람이. 징기스칸 때 있죠. 그때 징기스칸이 가지고 서양 사람 노랑머리는 다 죽여버리고 남자는 그 대신 도양 사람들을 남자들을 데리고 가가지고 놓은 게 헝가리 사람들이야. 그래 헝가리는 도양 피가 많이 있다 이래 봐야 되는데 어쨌든 칼 아브라함은 프로이트를 따라다니다가 유아도 징후감이 있다 하는 학설을 낸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프로이트는 처음 생각을 못 하셨는데 아브라함은 깨무는 거, 학문 이런 걸 가지고 공격 행위를 하는 것이라는 주장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를 깨물고 한 그런 데서 재미를 본 애들은 커서 무엇이 되나요? 예? 예? 신문 기자 또 예? 독설가 그렇지 독설가가 정치인 중에도 아주 독설하는 사람 이런 게 되고 학문을 가지고 또 이래 남을 괴롭히는 사람 뭐이 될까요? 커서 예? 예? 화가가 된 거는 성화된 기고 공격적으로 학문을 가지고 설사를 하고 남을 변을 보라 하면 또 안 보고 한 사람은 항상 남에게 죄를 뿌리는 사람이 됩니다. 죄를 뿌리는 사람. 남들 모임을 실컷 하면 가서 엉뚱한 소리를 해가지고 모임을 깨고 하는 사람이 있죠. 그렇지 않나요? 요새 보면 정치학회도 가면 그런 게 있고 학회마다 좋은 학회를 하는데 맨 뒤에 질문한답시고 전체를 죄를 뿌리는 사람도 있어요. 그거는 어릴 때 학문기 가학증이 있던 사람은 변을 가지고 뿌리 가지고 남들을 골탕 먹이는 거와 같은 것입니다. 어쨌든 칼 아브라함은 프로이트와 달리 어릴 때부터 성욕만 있는 게 아니라 공격성이 있다고 그랬고 칼 아브라함의 치료를 받다가
심리학자가 된 사람이 누구죠? 멜라니 클라인. 멜라니 클라인이라는 여자는 의사는 아닌데, 예, 아시다시피 런던에 가서 심리연구소를 한 분이 멜라니 클라인. 멜라니 클라인은 자기 자신이 우울증 환자였었고 아브라함한테 치료를 받았습니다. 받다가 머리가 좋고 하니까 재빨리 이 이론을 알아가지고 멜라니 클라인은 독특한 자기 학설을 냈는데, 여기 계시는 분들은 대부분 아시는 바처럼 어린 유아는 젖을 빤다 그랬죠? 젖을 빠는데 젖이 잘 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예? 좋은 젖이고 좋은 어머니고 또 좋은 젖을 먹게 되는 나는 좋은 나다. 그렇죠? 그러면 기분이 좋죠. 그렇죠? 그럼 젖이 안 나오거나 또 젖을 빨 때 어머니가 빼버리거나 내가 좀 회의 있다고 빼거나 이런 아이들은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나쁜 젖을 주는 어머니는 나쁜 어머니를 만난 나는 나쁜 나. 그렇게 생각하죠? 그래서, 예? 그렇지. 그래서, 젖을 먹는데 안 나오거나 하면은, 자기를 나쁜 나다. 내가 나빠서 젖이 안 나온다. 이래 생각한다는 거죠. 그래서, 나쁜 나는 이 세상을 어떻게 됩니까? 이 세상을 불신한다고 멜라니 클라인은 말하고, 불신하고 또 마음의 문을 닫고 어떻게 됩니까? 예? 자폐증에 빠진다고 그랬어요. 자폐증. 불신하고 자폐증에 빠진다. 이렇게 멜라니 클라인은 말했고, 그러니까 멜라니 클라인은 어릴 때 젖을 잘못 먹은 애는 이 세상에 어머니도 믿을 수 없다. 그러니까 내가 누구를 믿겠나? 이 세상을 다 안 믿어요. 이런 애들은. 안 믿고, 그러니까 자연히 믿을 수가 없으니까 마음의 문은 항상 닫게 되는 거죠. 닫고, 마음의 문을 닫고 남하고 대화도 안 하고 혼자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공상이 생기고, 하루 종일 생각하는 게 얼굴이 밝아야 돼가지고 공상만 하는 거죠. 이거는 그런 사람이 물론 없지만은, 이거는 있나요? 있다면 손 들어보죠. 마음의 문을 닫고 공상하는 사람. 네. 그래서, 이것은 어렸을 적에 최초의 인간관계는 어머니와의 관계인데, 그때 젖이 안 나오거나, 어머니가 냉정하거나, 어머니가 거절하거나, 하면은, 이런 현상이 온다. 그래서 이런 사람은 세상을 불신하고 자폐증이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 대해서 항상 증오감을 느끼기가 쉽다 하는 학설을 낸 것입니다. 그래서 멜라니 클라인도 큰 공헌을 했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멜라니 클라인이 이런 공헌을 한 거는, 예? 자기도 우울증으로서 치료를 받은 탓도 있지만은 칼 아브라함으로부터 이런 얘기를 들은 겁니다. 유아 때부터 남을 미워하고 우울증을 하는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을 듣고, 자기도 자기의 지난날 생애를 생각해 보니까 그렇거든. 그래서 영국에 가서 멜라니 클라인 학파를 만들고 낸 학설이 뭐냐? 유아기에 있어서 그런 이 불신과 자폐증에 있다가 남을 미워하는 마음이 생긴다 하는 소리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칼 아브라함과 멜라니 클라인의 이런 학설을 토대로 해서 1939년 돌라드와 밀러는 이 세상에는 반드시 성욕만 있는 게 아니고
무식 쨍쨍하나. 예. 그래서 우리나라는 요새 보면 무슨 모임에 가도 뭐이 깽깽하고 이래 해요. 그런데 법정에서는 못하게 하는 것 같아. 그래야 된다 하는 모이잖아. 법정에서. 만약에 울리면 어떻게 됩니까? 바로만 구속돼요. 쫓겨나는 게 아니라. 그런데 다른 데는 어떤 모임에 가도 쨍쨍하고 막 중요한 전략회의 하는데도 뭐 쨍쨍하고 이런 걸 볼 수가 있어. 이거는 뭘 의미하냐면 너는 회의해라. 나는 이거 받아야 되겠다. 자기 중심성이 가득 차 있어. 모든 한국인이. 너는 너고 나는 받아야 된다. 이기고. 두 번째는 효nom도 내가 아껴야지 왜 시간을 낭비하나. 그래서 핸드폰을 들고 다니면서 항상 핸드폰과 대화를 해요. 이게 한국인이 가지고 있는 재미있는 현상입니다. 예,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돌라도와 밀러는 인간에게 좌절감이 올 적에 증오감으로 변하더라 하는 얘기를 해서 우리에게 아주 큰 단서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요소는 세 번째죠. 세 번째는 마침 1969년에 미국 대통령이 누구죠? 1969년에. 예? 예? 존슨 대통령입니다. 존슨 대통령이 케네디가 암살되는 바람에 형이 암살됐죠. 어디서 암살됐나요? 달라스에서 암살당하는 바람에 비행기에서 오면서 너무나 좋아가지고 비행기 안에서 자기가 대통령 선서한 사람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존슨은 아시다시피 부잣집에 결혼을 해가지고 처가 재산이 많아요. 그래 항상 처가에서 돈을 얻어 쓰다가 마침 케네디가 죽는 바람에 대통령이 되니까 비행기 안에서 바로 선서를 시켰어. 대통령이 됐는데 대통령이 되자 또 그 다음에 누가 죽었냐 하면은 케네디 동생이 또 암살당했어요. 누굽니까? 로버트 케네디가 암살당했습니다. 그때 미국에서는 케네디 형제라 하면 일을 간 사람이 있었는지 하여간 동생 로버트도 암살을 당했고 그때 또 말틴 누굽니까? 루터 누굽니까? 킹 목사가 흑인 목사인데 또한 암살을 당했는데 이때 존슨 대통령이 미국 학계 요청을 해가지고 어째서 미국 사람들이 이렇게 사람을 파리 목숨 맛도 못하게 죽이느냐 이걸 좀 연구해달라 해가지고 미국 정신의학회 의뢰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나온 논문이 뭐냐 하면은 미국 폭력사라는 논문이 나왔어. 미국 폭력사. 그래서 History of Violence in America. 미국에 있어서 폭력이 어떻게 일어난다 하는 걸 정신과 의사들이 철저히 연구를 했던 것입니다. 이때 여러 사람이 달라들어서 연구비를 받았으니까 연구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때 그 연구 대표자는 브라함이네. 브라함 앤드 브라함과 그란 사람들이 대표가 돼가지고 연구를 했던 것입니다. 미국에 어째서 증오감이 이렇게 늘어났으며 폭력과 암살이 이렇게 늘어났는가 한 것을 연구를 해서 연구 보고서를 냈던 것입니다. 연구 보고서의 요지는 뭐냐?
요지는 서구의 역사, 서양 역사가 그 자체가 폭력으로 점철되어 있다. 이런 결론이 나왔어요. 폭력으로. 서양 역사 자체를 다 훑어볼 때 전부 폭력으로 점철되어 있다는 결론이 나왔고, 두 번째는 특히 폭력의 한가운데는 정치가들이 정치를 하는 과정에 정치하는 사람들은 목적이 뭡니까? 정치하는 사람들은 목적은 뭔가요? 예? 권력 잡는 게 목적이죠. 그래서 정치 과정에 권력을 잡으려 하는데 이때 반드시 폭력이 따라오더라 하는 것을 이 연구 보고서에 말하고 있습니다. 서양 사람들이 특히 정치인들이 정치 과정에서 폭력을 하더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세 번째는 또 재미있는 것은 서양 사람들이 전부 이렇게 폭력을 하고 권력을 잡고 이래 하는 것은 좋은데 자기가 폭력을 했다고 하면 기분 좋은 소리입니까? 나쁜 소리입니까? 자기가 폭력을 썼다, 폭력 증오를 한다 이러면은 예? 남들이 들을 때 어떻습니까? 좋나요? 우리가 남을 미워한다, 폭력도 쓴다 이렇게 주장하면은 듣기 좋습니까? 나쁩니까? 듣기 나쁘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자신의 폭력을, 자신의 있는 증오감 혹은 폭력성을 시인하는 게 아니랍니다. 시인하는 게 아니고 남에게 뒤집어 씌운다 이거지. 그래서 이걸 갖다 합리화한다고 그래요. 합리화. 내가 이렇게 폭력을 하는 거는 내가 원래 성질이 나쁘고 폭력적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아주 불가피한 이유가 있다. 합리화를 한다고 보고서는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개 정치하는 걸 볼 때 어떻게 합리화하느냐. 기득권층은, 기득권은 뭐입니까? 기득권. 부자, 또 재벌, 또 뭐죠? 사업가, 또 그 다음에 권력과,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이런 권력과 돈을 가지고 있는 기득권층은 어떤 의미로 폭력을 하느냐. 질서를 잡는다는 의미로 폭력을 한답니다. 질서. 이 사회가 질서가 없으니까 질서를 어기는 녀석들은 잡아다가 막 뼈를 부러뜨리게 하고 이렇게 폭력을 한다. 그러고 못 가진 자. 뭘 못 가졌습니까? 예? 예? 돈과 권력을 못 가진 자 있죠? 을지로에도 들은 사람 있죠? 많이. 못 가진 자는 또 폭력을 쓰는데, 이것은, 정의라는 이름을 내세워가지고 폭력을 한답니다. 정의. 사회 정의가 썩었다. 이런 입에서도 폭력을 하는 모양이다. 우리나라 정당으로 말하자면 어떤 정당이 이렇게 하고 있나요? 예? 그러니까 그런 당들이 있죠. 이것도 늘 입만 벌리면 정의를 내세우고 하면서 폭력은 하고 있고. 그러니까 이 연구 결과는 일나 저나 폭력을 한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연구가 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말씀드린 거는 서양에 있어서 정신분석 연구에 의하면은 처음에는 성욕만 봤는데 나중에는 증오감이 중요하다는 것, 폭력이 난무하다는 걸 서양 정신분석 역사에서
제자들의 연구를 통하여 알게 되었다 하는 얘기를 내가 한 겁니다.